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중동 상황이 아주 긴급한 상황이죠. 지금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뒤흔들 아주 결정적인 순간의 날들이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트럼프가 직접 말했죠. 합의 안 하면 발전소, 교량 전부 폭파한다. 이게 협상용 압박일까요? 아니면 진짜 실행될 시나리오일까요? 자, 오늘은 그러면 휴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폭격 시나리오 어떻게 될지, 한국 경제 그로 인한 영향은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 예측해보고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봅시다. 제가 데이터나 이런 정보 뉴스라든지 이런 거 나온 걸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미국과 이란 아주 정면 충돌 직전이죠. 서로 앉으려고 아주 그냥 아주 머리 쓰고 돌리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협상은 또 진행 중인 것 같지만 48시간 내 합의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미 공격이 또 시작됐고, 발전소 어제 간밤인가 보니까 발전소 두 곳 이미 실제 공격을 했더라고요. 석유화학시설 이런 데들 공격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이게 전쟁하면서 협상을 동시에 진행되는 상태인데, 이 좀 트럼프 발언에 한번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서운 게, 이게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이게 아주 기습적으로 또 실행을 하는 그런 또 불같은 성격이 있긴 있더라고요. 쭉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안 할 것처럼 하지만 실행하고, 당장 실행할 것처럼 하지만 또 시간을 또 그렇게 바로 실행하지 않고 없었던 일로 막 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예측할 수 없어서 더 무서운 사람이긴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올 거다. 그거는 공격을 해서 폭발을 해버리겠다는 얘기죠. 발전소 폭파하면 거기는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암흑 세계가 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전기가 없으면 정말 석기 시대가 되는 거가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거의 모든 생활에서 하다못해 우리가 매일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도 전기 충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하나까지 전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발전소가 만약에 장악이 된다든지 폭파가 된다든지 하면 이거 볼 때는 거의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발전소하고 그 교량 등을 가지고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죠. 합의 안 하면 국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는다든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순 경고는 아니고, 어찌됐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말은 뱉어놨으니까 다른 어떤 변수가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거 비슷한 것들이라도 실행이 돼야 그 대통령의 말의 무게가 있게 되는 거죠. 맨날 말만 하고 제 말만 하고 끝이야,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잖아요. 또 그걸 또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지금 상황에서 말만 한다 이런 계속 매스컴에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액션들, 환경들이 오지 않으면 분명히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지, 그런 이란에게 그런 힘든 타격이 주는 공격들은 분명히 협상이 없다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발전소 같은 경우는 폭파하면 당연히 전기가 끊기고, 그리고 이제 담수 시설이 있는데 그 중동 지방에는 생수가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물 공급을 중단하는 그런 것이 전기를 중단하는 것과 거의 같은 맞먹는 정도의 또 파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란 측도 주변국에 그런 협박을 하는 것처럼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공격 목표에도 이 담수 시설이 일정 들어가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교량들도 있고, 교량은 말 그대로 보급로 이런 것들을 이미 차단하고 군병력들을 이동하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엄청 큰 효과죠. 우리나라에도 다리가 엄청 많잖아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한강에 있는 다리들을 폭파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 적군들이 넘어오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폭파함으로써 국가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그런 공격들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협상안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휴전 가능성이 있냐? 현재 협상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45일 임시 휴전을 하자, 여러 주변 국가들이 계속 중재를 하는 것 같은데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건이 서로 맞아야 되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임시 휴전 이런 거 의미 없다. 지금 자기네들이 내세운 절대 침략하지 않는 것들을 약속해라. 호르무즈가 자기네들이 계속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과 계속 충돌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개져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란은 자기네들 이제는 나 이제 냅둬, 우리 무서운 거 알았지? 냅둬, 이런 식의 어떤 조건을 많이 내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시작은 했는데 뭐라도 지금 건져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끝나면 이란을 거의 포기하겠다. 이란 니네 맘대로 해라. 이란 건드려 보니까 이거 무서운 놈들이네. 이렇게 또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함부로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호르만 그게 가장 큰 변수인 거죠. 호르무즈를 열어준다. 그러면 미국이 일정 부분 다른 것들은 군사시설이라든지 어떤 핵을 만들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은 이미
계획한 대로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만 열리는 게 해결이 되면 아마 종전 협상의 가능성이 휴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호르무즈를 또 이란이 그거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쉽사리 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보면 이 합의될 가능성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한적으로 만약에 그런 것들과 함께 이란이 우리가 뭐 핵 협상에 조금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합의를 할게, 이런 식이면 휴전 협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뭐 그렇게 되면 당장 뭐 유가가 확 떨어질 거고, 주식시장이 지금 변동성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일부 빅테크에서 일부 빅테크들만 조금 소폭으로 뭐 이렇게 좀 올라가는데, 나머지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 주식도 코스피도 뭐 한두 개 반도체 섹터만 좀 올라가지 나머지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합의의 가능성이 한 30% 정도만 나와도 주식이 뭐 급등하게 되고, 또 뭐 글로벌 안정이 확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좀 제가 볼 때는 그 호르무즈 해협이 키인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그거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를 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후 뭐 8시가 9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시간을 준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란이 일단 그런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실제로 다리도 발전소도 분명 뭐 양의 뭐 크고 작고의 차이지 분명히 폭파하고 공격하지 않을까. 그러면 뭐 전력망 붕괴되고 물 공급 중단되고 이란은 정말로 이제 석기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 이란이라는 국가의 기능 자체가 정지되겠죠. 이제 그거는 그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그 영향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먼저 이제 유가가 폭등이 되면 기름값이 폭등되겠죠. 이게 우리나라에 이 원유가 들어와서 모든 생활에 이 피줄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기름값이 폭등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건데, 이건 둘째 문제고, 이게 여러 곳곳에서 이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의 직격탄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 중에 1위라고 오늘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이 거의 호르무즈에서 70% 가까이 수입이 된다고 하니, 그게 막혀버렸으니 뭐 70% 이상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예측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당연히 뭐 대폭락하겠죠. 우리나라 경제 안 좋은 거 뻔히 지금 언론의 매스컴에도 제일 영향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외국인들이 당연히 다 이탈되겠죠. 그러면 코스피 떨어지고, 이미 중동 리스크만으로도 이 코스피 시장이 엄청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휴전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코스피는 거의 무너진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너무 낙관적인 그런 잣대로 코스피 시장에 들어가면 완전히 개 물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미 여러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거 얼마 있지 않은 시드머니를 잘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치껏 정말 안전하게 조금 늦게 들어가도 덜 먹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더 바라보고 상황을 지켜보고 들어가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은 협상 중이 아니고 이게 전쟁 직전에 줄다리기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냥 겉에서 보면 미국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았지만, 이 전쟁은, 지금에 와 있는 전쟁은 거의 심리전이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했던 이란이 이 무슬림 국가들의 이 안에 신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외적으로 뭐가 없다고 막 쉽게 포기하고 항복하고 그런 스타일의 민족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얻을 거 얻고, 뭐 만약에 복수할 거 있으면 복수하고, 그거 상응하는 것들을 대가를 받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는 민족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에 서로 줄다리기 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하나입니다.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리다가는 폭망할 수 있으니 뭐 개인적으로도 준비하시고, 이게 만약에 장기화가 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휴전이 돼도 아마 이 여파가, 후유증이 몇 달간은 계속 갈 거라고 이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누구나 다 알듯이 우리나라 워낙 가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 자산인 달러화 자산으로 지금 조금씩 아니 늦었을 수도 있어요. 있다면 달러화 자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가는 게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미리 휴전이 될 거를 예측해서 하는 그런 무리수를 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늦게 들어가서
덜 먹더라도 안전할 때 그때 투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핵심 정리는 휴전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이고, 그리고 폭격 가능성이 당연히 현실적으로는 높아 보입니다. 한국 영향도 그에 비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시고, 이거는 이제 전쟁 뉴스가 아니라 우리 실제 돈과 직결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얘기한 거니까요.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주식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우리 지혜롭게 잘 버팁시다.